여러분 안녕.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미나킴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심리 상담을 3년 받았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만났던 심리 상담사랑 그리고 정신과 의사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저도 사실 성인이 돼서 심리 상담을 이제 여러 번 받았지만 그때도 계속 느꼈던 게, 이 심리 상담이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가 도움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어. 뭐 이렇게 나랑 맞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왔던 탓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나랑 맞는 상담쌤을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심리 상담을 할 때 있잖아요, 자기랑 맞지 않은 의사 선생님이나 상담사님을 굉장히 많이 만날 확률이 커요. 나랑 맞는 사람 만나기가 더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친구들도 나랑 맞는 사람 만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똑같아, 의사 선생님도. 근데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아무래도 심리를 이렇게 봐주고 마음 깊은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아. 그래서 심리 상담의 효과가 이렇게 확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는 심리 상담을 되도록이면은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 선생님들 만나고 여러 곳에서 시도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싶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만났던 심리 상담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만났었거든요. 학창시절에 만났던 상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학창시절에 대부분의 이런 상처와 고민과 이런 것들은 가정 아니면 친구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분이 말을 해보래, 내가 힘든 걸. 근데 이분이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 그냥 듣고도 어떻게 이분한테 들어가서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그만큼의 믿음을 주지도 않아 놓고서 자꾸 말을 해보래. 너무 짜증나잖아. 아니, 네가 뭔가 해결을 해주거나 나한테 도움될 것 같은 그런 신뢰감을 나한테 먼저 보여주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든가,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뭔가 말하면 내 인생 망쳐먹을 것 같은, 얘가 그랬대요, 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막 이러면서 막 주변에서 다 이렇게 싸질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상담사였거든. 되게 신뢰도 없는데 막 자꾸 나한테 말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좀 강압적인 느낌이었어. 그래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만났던 상담사의 느낌은 굉장히 오히려 내 속을 더 감춰야 한다, 그래야지 내가 안전할 수 있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상담사였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던 상담사 같은 경우는 나몰라라? 라고 하죠. 이게 상담을 할 때 뭔가 나한테 그렇게까지 관심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어린 시절과 다르게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있고, 이 고민이 있는데 이 고민이 이런 부분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공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듣는 느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듣는 느낌? 애들이 뻔하지, 뭐 그냥 또 교우 관계겠지, 뭐 부모님이랑 뭔가 있나 보지, 일 언제 끝나냐, 퇴근 언제 돼, 이런 표정이야. 이런 표정이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 만났던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별로였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어차피 이거는 내가 해결할 문제니까 나는 이 심리적 상담에 도움을 받을 게 없는 것 같다, 이러고 나갔어. 근데 보통은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게 그런 경우에 자꾸 그래도 이제 노력을 한다거나 좀 이런 게 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없었어. 그래, 그럼 니는 니라, 알았어.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더 별로였죠, 이미 학창시절에.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됐어.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던 사람 같은 경우는 정신과 의사쌤이었는데, 여러 가지 걱정과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서 잠을 좀 못 자고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갔었는데, 그냥 수면제를 타려고 갔어요. 아무래도 정신과다 보니까 왜 불면증이 오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왔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면 난 그 당시에 내 마음속 있는 깊은 내면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거든. 난 그냥 지금 이 잠을 못 자는 상태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코치코치 잘 물어보는 쌤이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약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는 좀 더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야지 지금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당신께 약을 드릴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약을 못 준다고 하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면을 꺼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때
제가요 이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쫙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 진짜 선생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이렇게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내가 마지막에 이제 현재 상황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끝냈을 때 선생님을 쳐다봤는데 선생님이 굳어있어. 그래서 선생님 이랬더니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살아있어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무 대견하다고요. 와, 너무 장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줘서 너무 장해요. 이러면서 지금 잠을 못 잔다고 했죠. 그게 제일 힘든다고 그랬죠. 이러면서 일단 이거는 무조건 약을 처방해줘야 될 것 같고 주기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선생님이 듣고 자기가 패닉이 왔나 봐. 근데 나이가 되게 지긋한 선생님이셨어. 60대 후반에서 70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인생 되게 많이 사신 지긋한 할아버지 분 같았는데 약간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어쨌든 이렇게 딱 처방받고 그래도 나는 오랜만에 되게 속 이야기를 한 거여서 굉장히 후련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담이 도움이 된다라고 느끼진 않았어. 후련하긴 하나 내가 이제 상담 선생님이 보이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보여주는 반응이 쇼크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뒤로 그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좀 한참 또 뒤에 너무 힘들어서 또 찾아갔던 정신과에서는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맞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사람이 한 번에 갔을 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감정적으로 이제 너무 많은 걸 쏟아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몸이 아플 수 있고 나중에 상담을 이어가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그걸 이 선생님이 말을 했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이 쌤은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그렇게 막 영혼이 느껴지지 않았고 힘들 수밖에 없겠네. 그건 네 이야기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리고 말을 하면은 중간에 잠깐씩 끊어.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상담이라는 게 좀 더 이어갈수록 뭔가 여러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꺼내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말을 끊어내는 선생님이셨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랑은 관찰받는 느낌? 나 약간 실험체처럼 나를 마치 연구하는 느낌이 너무 강했어. 그래서 그 뒤로 그 병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또 만나게 됐던 상담사 선생님은 내가 한번 엄청나게 무너졌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바닥을 찍고 무너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도저히 이제 혼자서 갱생 불가능 상담을 시작하려고 내가 알아보다가 어떤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 상담사 쌤이랑 굉장히 잘 맞았어. 왜냐면 이 상담사 쌤이 약간 나랑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 이 상담사 쌤을 고르는 방법 중 하나가 자기랑 성격이 비슷한 선생님을 만나는 걸지도 몰라. 사람들이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걸지도 몰라. 이 선생님은 어떤 부류의 선생님이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약간 과잉적으로 공감하려고 한다거나 약간 아니면은 그럴 수 있겠네. 당연히 힘들 수 있겠네 하면서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느낌이라던가 감정에 대한 이야기만 하려고 한다거나 좀 이런 느낌인데 내가 3년 동안 상담을 했던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봐봐요. 짜증이 났어 예를 들어. 그럼 왜 짜증이 나는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래서 왜 이런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 짜증에 대한 근원을 파고들어. 그럼 나도 궁금해지잖아. 만약에 그냥 네가 짜증이 났었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나는 공감되지 않았을 거야.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똑같구나 막 이랬을 텐데 F랑 T의 느낌적인 느낌 그런 느낌처럼 이 선생님이 이때 왜 짜증이 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나도 돌이켜봐. 이러한 느낌 때문에 짜증이 났던 것 같은데요? 이러면은 그게 맞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짜증이 나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러면은 그게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 둘이서 마치 문제를 탐구해서 해결해내는 느낌처럼 내가 느끼는 이 현재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과 그 기인하는 루트를 찾아가서 뭐가 트리거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되게 뿌리를 많이 찾아가고 원인과 결과를 찾아가고 조금 이렇게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이 선생님들은 나를 문제라고 생각했어. 너는 문제 덩어리의 사람, 넌 아픈 사람, 상처받은 영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약간 이렇게 많이 바라보셨던 것 같은데 이 선생님은 나를 문제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라는 것
또는 누군가가 상처를 줬으면 그 누군가 그런 것들을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덜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덜 느끼게가 아니고 그냥 느껴본 적이 없어, 이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는. 그리고 약간 얘기를 했을 때 궁금증이 해결이 된다고 해야 되나? 내가 예를 들어 시간 약속에 늦는 걸 굉장히 싫어해. 시간 약속 늦는 사람 진짜 너무 싫어. 근데 시간 약속 늦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게 됐을까? 나도 몰라. 언제서부터 싫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굉장히 싫어했어. 근데 그걸 막 파고 들어가면 나는 그냥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는 인사말로 밥 먹자 이러면 나는 밥을 먹어야 돼, 이 사람이랑. 밥을 언제 먹을까? 다음 주에 시간 돼? 이렇게 내가 시간 체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나한테는 지나가는 말이라는 게 없어. 그렇다 보니까 너무 모든 말을 다 곧대로 듣는 거야. 그래서 유도리가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왜 내가 유도리가 없을 수밖에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어린 시절에 내가 너무 몸이 아팠는데 7시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개두들겨 맞은 기억이 있어. 그러면은 그 약속 시간 엄청 지켜야겠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감각이 생기겠죠. 뭔가 유도리는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식선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어린 시절의 사건에서부터 이러한 행동 패턴이 생긴 이유, 그런 것들을 계속 쫓아가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게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근데 이거 나의 경우인 거지, 어떤 분들은 정말 공감받고 내 상황인 것처럼 막 내가 너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 내가 지금 너였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너 얼마나 무서웠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상담받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약간 성향이 다른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마다의 성향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 성향이랑 비슷하신 분, 또는 나랑 경험이 조금 비슷하신 분, 그런 분들을 조금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성적으로 납득시켜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이 중요한 사람이라, 나를 이성적으로 납득시키는 선생님이랑 대화가 통했어. 조금 의외죠. 왜냐면 심리 상담사, 뭐 정신과 의사쌤 이러면은 대부분 F적인 사람, 감정적인 공감 이런 걸 생각할 텐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정말 과학적인 연결 체계를 분석하는 이런 느낌에서 나는 오히려 심리가 안정됨을 느낀 거야. 내 감정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감정이라는 걸 고칠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많은 성격의 변화와 정말 많은 심리적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아직 멀었다는 걸 저도 알거든요. 저도 진짜 옛날에는 평균적인 인간의 그런 감정이기도 힘들었다고 하면은 이게 많이 올라왔어. 요즘은 그래도 평균적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심리 상담 선생님은 이러했고, 혹시 상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을 시도를 여러 번 항상 하는데 좌절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왔었지만 내가 약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향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의 대화 방식이었던 건지, 그거에 조금 초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분석이 되면은 나랑 맞는 선생님을 찾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ET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상담이 약간 이런 거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선생님 T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F였던 것 같은데. Anyway,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